아니야. 여긴 너무 위험해. 여기 서기 싫어. 무서워. 에이, 엄마, 여기까지 왔는데 한 컷은 찍고 내려가셔야죠. 아래가 좀 가파르긴 해도 제가 잘 잡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은정아, 카메라 준비됐지? 아이, 네, 어머니. 지금 좋아요. 찍습니다. 하나, 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아들의 힘이 갑자기 세지더니 저는 그대로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끝이구나 생각하며 제 몸이 아래로 향할 때 들린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는 죄송해요, 엄마. 저는 떨어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막혀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지던 그 순간 갑자기 몸이 멈췄습니다. 나뭇가지, 커다란 나뭇가지에 제 가방이 걸린 덕에 저는 간신히 멈춰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저는 충격 때문에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0살이 된 김복자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전하는 지금도 손발이 떨리고 눈물이 나네요. 저는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못난 엄마입니다. 뭐 잘났다고 이런 얘기를 하나 싶어 사연을 보내는 것을 망설였지만 그럼에도 제 이야기를 공개하게 된 건 사연을 통해 많은 분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예요. 대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용기 내어 글을 써봅니다. 벌써 5년도 더 된 일이지만 저에겐 마치 엊그제 같은 이야기예요. 그날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단풍 구경을 시켜준다고 하여 같이 산을 올랐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좋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아들 며느리가 어머니를 이렇게 챙겨주겠어요. 특히 평소에는 바빠 얼굴 보기도 힘들던 아들이 굳이 저를 위해 시간을 따로 내어준다는데 그게 얼마나 고맙고 기쁘던지요. 등산 당일 아침부터 제 마음은 설레기 그지 없었어요. 가방은 며칠 전부터 이미 다 싸놨는데요. 따뜻한 차와 아들 며느리가 좋아하는 사과까지 바리바리 챙겨 그렇게 산을 올랐죠. 아들 말대로 경치가 진짜 예쁜 산이더라고요. 단풍철이라 사람들로 지나치게 붐빌까 걱정도 됐는데 다행히 아들이 사람 없는 조용한 산을 골라줘서 그런 걱정은 덜었죠. 어머니, 여기가 아는 사람만 아는 진짜 좋은 곳이에요. 어머니 한적한 거 좋아하시니 제가 잘 찾아봤죠. 그 말을 듣고 저를 생각해준 아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산길을 걷는 내내 너무 좋았어요. 한적한 산길을 걸으며 고즈넉한 단풍 풍경을 감상하니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끝없이 펼쳐진 알록달록한 단풍의 향연, 피부에 살랑살랑 닿는 바람의 부드러운 촉감, 산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상쾌한 공기, 모두 다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역시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나란히 걷고 있다는 그 사실이었죠. 어머니, 바람 너무 시원하고 좋죠.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
정말 너무 예쁘고, 좋구나. 근데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니? 에이, 오빠, 거봐. 어머니께 이 길은 좀 힘들 거라니까. 어머니, 그래도 여기 좀만 더 가면 진짜 절경인 곳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잠깐 쉬어요. 그래, 알았다. 평소에도 등산을 자주 해서 체력에는 자신이 있던 저였지만 살짝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걷긴 했지 하는 생각을 하며 숨도 돌릴 겸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저도 모르게 상당히 깊은 곳으로 들어와 버렸더라고요. 처음에 평평하던 길도 점차 가파르고 험해져 있었고요. 등산로는 이미 벗어난 지 한참 된 듯 보였습니다. 얘들아, 이 길이 맞니? 여긴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저번에 와봐서 아는데 조금만 더 가면 진짜 절경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진 한 번만 찍고 잠시 쉬었다가 내려가요. 아들의 말에 저는 그런가 보다 했죠. 요즘 젊은이들은 예쁜 데서 사진 찍고 어디 인터넷에 올리는 걸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제가 쉬고 싶다고 하면 아들은 이제 진짜 다 왔어요. 엄마, 조금만 더 가요. 하고 계속 보채고 평소엔 제잘제잘 잘도 떠들던 며느리도 뒤따라오는 어느 순간부터 묘하게 조용해지는 거 있죠. 이따금씩 둘은 저를 힐끗 쳐다보며 무슨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는데 그게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이던지요. 그렇게 10분쯤 더 걸었을까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제가 말했죠. 아니 얘들아, 이제 슬슬 돌아가자. 여기서 보는 것도 충분히 예쁘고 좋은데 꼭 더 올라가야겠니? 엄마, 진짜로 다 왔어요. 저기 큰 바위 보이시죠? 저기예요. 딱 저기까지만 가서 좀 쉬고 사진도 좀 찍고 어머니 싸우신 과일이랑 차도 먹고 그래요. 그래. 다 큰 아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이유가 있겠지. 딱 저기까지만 가보자 하고 그냥 따라갔죠. 마침내 저는 아들이 말한 큰 바위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숨차다. 이제 다 온 거니? 아이고 그래. 네 말대로 확실히 경치가 너무 예쁘구나. 근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니? 아래는 완전 낭떠러지인데. 괜찮아요, 엄마. 오히려 아래로 이렇게 탁 트여 있으니까 경치가 얼마나 예뻐요. 말 나온 김에 이리 좀 와봐요, 엄마. 저랑 같이 사진 한 컷 예쁘게 찍어요. 얼른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어떤 위화감 같은 게 들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여유롭던 아들이 오늘따라 왜 이리 급할까? 그렇게 말이 많던 며느리는 아까부터 왜 이리 조용할까? 그리고 이렇게 깊고 한적한 산길 속에서 둘은 이 바위산에 어찌 이리 정확하게 찾아온 것일까? 아니야, 여긴 너무 위험해.
여기 서기 싫어. 무서워. 에이, 엄마, 여기까지 왔는데 한 컷은 찍고 내려가셔야죠. 아래가 좀 가파르긴 해도 제가 잘 잡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은정아, 카메라 준비됐지? 나랑 엄마 사진 한 컷 기막히게 찍어줘. 아이, 네, 어머니. 거기 서시고요. 지금 좋아요. 찍습니다. 하나, 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아들의 힘이 갑자기 세지더니 저는 그대로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되면 주마등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저는 주마등 같은 건 모르겠고, 다만 지금 이 순간이 되게 천천히 흐르는 것만 같았어요. 제 몸이 아래로 향할 때 들린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는 죄송해요, 엄마. 저는 떨어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막혀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지던 그 순간 갑자기 몸이 멈췄습니다. 나뭇가지, 커다란 나뭇가지에 제 가방이 걸린 덕에 저는 간신히 멈춰 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저는 충격 때문에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의식이 든 제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숨이 막힌다는 생각이었어요. 겨드랑이에 깊숙이 파고든 가방끈은 마치 밧줄처럼 제 몸을 졸라매고 있었죠. 온 체중이 그 끈 하나에 걸려 있으니 팔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고 뼈가 으스러지는 것만 같더군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소리를 쳐봐도 이 깊은 산속에 누가 있을 리 없죠. 해는 점점 지면서 추위는 점점 더 심해졌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이대로 눈을 감으면 편해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드던 찰나 갑자기 억울한 감정이 훅 올라오더라고요. 분명 일부러 민 거였어. 절대 실수가 아니야. 떨어지던 순간에 들었던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들은 대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저를 절벽에서 밀어버린 걸까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잘못한 적은 없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들 며느리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꿈틀댔습니다. 그러나 얄궂게도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아들과의 행복했던 기억들도 동시에 떠올랐죠.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기쁜 감정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며 제게 걸어오던 그 모습. 좀 크고 나선 엄마, 제가 나중에 꼭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하며 제 손을 잡아주던 듬직한 아들의 기억. 그리 효심이 깊었던 아이가 대체 어쩌다 이렇게 변한 걸까요? 저는 결심했죠. 살아남는다. 반드시 살아남는다. 늙은 애미를 절벽에서 민 그 이유를 아들 입으로 직접 듣기 전에는 나는 결코 눈을 감을 수 없다 하고 말이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덧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독하게 마음을 먹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느덧 제 숨은 끊어질 듯 가늘어졌고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었죠. 이만하면 됐다. 이제 눈을 감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던 찰나, 이 소리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제 정신을 번뜩 깨웠습니다. 잘못 들었나? 저는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했죠.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발소리. 그것은 분명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산행 중이던 등산객인 듯 했습니다. 이미 기력이 다해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저는 진짜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젖먹던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하지만 절벽 아래에서 부르짖던 제 목소리는 위까지 쉽사리 닿지 않았고 저는 남아있던 마지막 힘을 짜내 외쳤습니다. 여기 사람이요! 사람 살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어르신! 왜 여기 계세요? 다들 여기 와봐요. 여기 사람 있어요. 구사일생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등산객들은 즉시 구조대를 불러주었고 마침내 저는 구조 헬리콥터에 의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참, 돌이켜 생각해보니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생애 평생 헬리콥터를 탈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구조대의 목소리에 마음 한구석이 놓이면서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구조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아들이 저를 버렸다는 사실이 떠올라서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시 후 눈을 뜨자 저는 이미 링거를 꽂고 응급실에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가방끈이 짓누르던 겨드랑이 부위가 시퍼런 멍이 들어 아프다는 생각을 잠시 한 뒤 저는 다시 의식을 잃었고 그렇게 의식을 찾았다 잃었다를 며칠간 반복한 끝에 마침내 저는 온전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심각한 저체온증 및 동상, 갈비뼈 골절로 인해 저는 2주가량을 더 입원해 있었는데요.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진짜 아팠던 것은 몸이 아닌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사랑을 바쳐 키운 아이였어요.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위해 바친 헌신을 아깝다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저를 이렇게 버리다니요. 그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 망연자실해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 네, 괜찮긴 한데 경찰 선생님이 제겐 어쩐 일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괜찮으시다면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혹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저 혼자 산을 올랐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저 혼자 발을 헛디뎠지 뭡니까? 저 어르신 힘드시겠지만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어르신이 발을 헛디딘 그곳은 애초에 어르신 혼자 가실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드님과 며느리분과 함께 가셨잖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네, 그게 오르는 건 아들 며느리와 함께 했죠. 근데 경치가 너무 예뻐서 제가 아들에게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저 혼자 발이 미끄러진 거예요. 어르신, 많이 힘드시죠? 힘드시겠지만 솔직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왔어요, 이미. 네? 대체 뭘 아신다는 건지. 어르신, 정말 조심스럽습니다만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겠네요. 어르신, 놀라지 말고 잘 들으세요. 사실 아드님이 경찰에다 어르신을 그게 사망 신고를 했어요. 네? 아직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를 사망 신고를 했다고요? 네. 근데 사망 신고를 하려면 사체가 확인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드님이 경위서를 쓰는데 사체가 확인이 안 되는데도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보통의 아들이라면 어머니께 사고가 나도 어떻게든 사체를 확인하기 전까진 사망을 부정하려고 하기 마련인데 말이죠. 그래도 뭐 어쩔 수 있나요? 저희 측에서는 일단 절차대로 실종 처리를 해놓긴 했는데 그런 어르신이 병원에 접수가 되셨으니 저희가 이게 또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사실 어르신 말씀대로 여기고 그냥 넘기기엔 이 사건은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아요. 일부러 찾아가기 힘든 그 장소에 굳이 아들이 고령의 어머니를 데리고 갔다?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어떻게 실수로 어머님이 실족을 했는데 어떻게 아들이 돼서 아무런 구조 요청도 하지 않고 어머니께 연락 한 통 없을 수가 있죠? 어르신, 힘드시겠지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만약 아들과 며느리가 고의성을 가지고 했다면 이것은 어르신이 숨겨준다고 넘어갈 그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차마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을 고발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대답을 계속해서 회피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났을까요? 한참을 망설이던 저는 마침내 입을 떼고 말았죠.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절벽에서 밀었어요. 그렇게 이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녹음하는 청년 녹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개월 후 저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제 마음속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제 생각에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아들과 며느리를 무조건 감싸주는 게 그들에게 진정으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죄가 있다면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해요. 이게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피고석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그저 단순한 사고였어요. 일부러 어머니를 민 게 절대 아니라고요. 저는 아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냥 알 수 있었어요. 제 자식이 새빨간 거짓말하는 거, 제 부모가 돼서 그 정도도 구분 못할까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제가 사랑하던 그 아이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증언대에 섰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침내 입을 떼었죠. 그날 아들은 저를 절벽 끝으로 데려갔어요. 경치가 좋다며 사진을 찍자고 했죠. 저는 무서워서 물러서려 했지만 아들은 어떻게든 저를 절벽 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곤 부축해주겠다며 제 손을 잡더니 그대로 절벽 아래로 밀었어요. 법정 안은 숨죽이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저도 고의가 아니었어요. 고의가 아니었다고요. 단지 실수였다고요. 여전히 발뺌 많은 아들을 향해 검찰 측은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실족 장소에서의 정황 단서가 어쩌고, 아들의 진술이 모순되고 어쩌고. 사실 자세한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계속 발뺌을 하시겠다. 판사님, 여기에 피고인이 고의로 삭제한 카메라의 복원 자료를 결정적 증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아니, 저건 분명 내가 지웠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사실 이 동영상은 며느리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실수로 촬영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영상이 촬영되고 있었던 것을 깨달은 아들 며느리는 당장 그 자료를 모두 삭제했지만 그거를 디지털 포렌식인가 무슨 기술로 복원이 가능하대요. 검찰이 제시한 카메라 복원 자료 영상에는 아들이 저를 절벽 끝으로 유인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고, 아들이 저를 손으로 직접 밀치는 장면, 아들에 의해 밀쳐진 제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며 지른 비명 소리까지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떨어진 것을 확인한 아들은 상당히 긴장되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한 채 이렇게 말하더군요. 끝이야. 가자, 은정아. 뭐야? 동영상 버튼 눌렀는데 이거 빨리 당장 꺼.
적나라한 증거가 눈앞에 펼쳐지자 아들은 입을 꾹 다문 채 얼굴이 창백해지더군요.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아기로 김복자 씨를 해하려 했다는 정황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바, 법원은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살인미수죄를 적용, 피고 박철호에게 징역 12년을, 피고 서은정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이상. 네, 그렇게 둘은 마침내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벌써 5년도 더 된 일이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사실 이게 이번 사연을 보낸 진짜 이유인데요. 아들과 며느리가 교도소에 들어간 지 5년이 넘도록 저는 그들에게 면회를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꼴도 보기 싫을 테니 당연할 거라고요. 아니에요. 사실 저도 제 마음이 이상하다는 것은 알지만 저는 아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여전히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5년간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은 이유는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제가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한심한 엄마라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를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아직도 아들이 대체 왜 저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이유가 너무나 궁금했지만 이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때 일은 제 기억 속에서 아예 지워버리고 그렇게 남은 생 살다 아들이 퇴소하기 전에 생을 마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받기 전까진 말이죠. 등기우편입니다. 등기우편이요? 올 데가 없는데 저에게 온 게 맞나요? 김복자 할머니 맞으시죠? 네, 거기 사인 좀 해주시고요. 분명 전달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편의 발신인을 본 저는 까무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아들이 쓴 편지였습니다. 얇디 얇은 편지 본투 한 장이 어찌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말씀드렸듯 저는 이미 제 기억 속에서 아들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리기로 결심했기에 편지를 열어보지 않고 불태워버릴까 생각했지만 5년 만에 아들이 처음으로 쓴 편지 내용이 너무 궁금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저는 마침내 편지를 열어보게 되었죠. 이제 아들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아들의 편지를 함께 들어주시고 저의 마지막 고민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제가 감히 편지를 쓸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어머니께 진실을 전달드리는 것이 자식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해 이렇게 펜을 듭니다.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를 데리고 산을 오른 그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제 마지막 남은 인간성까지 함께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절벽 아래에서 어머니께선 살아남으셨지만 저의 인간성과
죽어버린 어머니의 마음만큼은 아직도 그 구렁텅이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것을요. 그런 제가 어머니께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제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심한 아들이 자식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지금부터 다 말씀드리지 못한 진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몰래 사망보험을 가입해 놓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름으로 된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어머니를 절벽에서 밀어버렸죠.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지만 저는 다시 집어들고 읽어 내려갔어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어떤 변명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의 행동이 결코 어머니를 미워하거나 증오해서가 아닌 그저 악마의 피가 흐르는 못난 아들의 비정한 선택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꼭 전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냐 물으신다면 죽음조차 제겐 비겁한 도망이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허나 어머니께서 제가 죽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리 하겠습니다. 결코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말이 두서가 없는 점 죄송합니다. 못난 아들의 마지막 편지는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다 읽은 저는 일주일을 내리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낸 아들이 원망스러웠고 미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드는 제 마음은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무치게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참지 못하고 아들이 복역 중인 교도소에 연락을 해봤더니 면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단 얼굴을 보고 나서 생각해 볼까요? 그것도 아니면 편지를 못 본 척하고 그냥 지금까지 그래왔듯 아들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따뜻한 한마디든 따끔한 한마디든 부디 저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복자 드림.